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2월 셋째 주 마감 요약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이제 토요일이고요. 밤 사이에 미국은 이제 옵션 만기를 보냈습니다. 옵션 만기를 보내면서 그 전에 나스닥이 우리장 끝나고 금요일 우리장 끝나고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PPI 발표 이후에 이제 흔들기 시작했는데 요 구간 동안에 올라갔던 것을 개장 전 1시간 전 PPI 발표 때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본장 시작하면서 추가적으로 미국 아침 한 30분 정도를 더 좀 많이 밀렸죠. 한 12시 정도 우리 시간으로 한 밤 자정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까지 이제 내렸던 건데 저는 한 요 정도 보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장중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여기 중간에 저항대에서 때려 맞는 모습도 나왔고, 그다음 다시 이제 그걸 다 끌어내리면서 뭐지 풀 음봉으로 끝났는데 나스닥 100 지수를 보니까 정말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아직은 뭐 깬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깰 듯 말 듯 하는 그런 구간을 형성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추세의 범위가 좁혀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제 조정 범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촘촘해지면 칠수록 이제 돌파 강한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 이제 꺾여져서 다음 좀 제법 큰 조정이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텐데 제가 미국 증시에는 뭐 요거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미국 증시의 끝을 함부로 예단하지 말자라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는데 항상 이제 그래도 이런 변곡 라인에 도달하면은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미결제 포지션 현황을 봤을 때도 개인들의 숏 비율이 이제는 좀 지쳤나 봐요. 이제 좀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기가 오늘 이제 2월 만기가 끝났으니까 이제 3월 만기까지 한 달여 남은 상황 속에서 마지막 3월 포지션 정리를 위한 또 싸움이 일어날 시기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있는 선물 만기에 대해서 그래서 포지션 싸움이 치열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 인데 이제 개인들이 좀 지쳐 있는 모습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를 또 잡아먹으려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 변동성 강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남은 한 달 동안은 좀 중요하게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첫 번째로 이제 지금 물가 CPI, PPI에 이어서 이제 중요해진 PC와 2월 말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3월 FOMC겠죠. 그래서 3월 FOMC는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거의 없어진 상태니까 이게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5월에 할 수 있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3월 FOMC를 기점으로 또 얼마나 또 생겨날 수 있는지 시장은 또 기대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우려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변동성이 이제 선물 만기 일 맞춰가지고 청산 싸움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변곡 구간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점점 촘촘하게 저는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정폭도 짧아지고 있고 이때도 한 번 내려갔다가 다 올린 다음에 그렇죠. 이런 구간이 점점 보여지면 변동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떤 삼각 수렴 같은 걸 보일 때도 그렇고 이렇게 진폭을 줄이다가 변동성이 커지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진폭을 점점 줄여오다가 변동성을 잡는 이런 시기가 임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스닥 조심하셔야 될 거고 물론 반드시 아래쪽으로 향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3월 FOMC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5월 달에 빠른 5월이면 이제 거의 빠른 금리 인하로 보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질 때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스닥을 좀 바라봐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요거는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당장의 문제는 아닌데 미국 영래포 잔고가 바닥을 향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이거 차트 제가 장중에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렸는데 일단 제가 장중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매일마다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냥 장이 열리면 그냥 제가 장중에 그냥 방송 국장이 열리면 그 시간에는 제가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7년 넘게 방송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영래포 장고가 지금 보시다시피 2021년부터 올라왔던 게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23년 정점 찍고 거의 이제 바닥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500조 원 정도가 600조 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거의 바닥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옐런 장관도 이제 바쁘게 움직이는 시기를 좀 연말부터 해서 보내고 있었고 뭐 이제 국채를 팔러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긴급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쓸 수 있는 자금 이고 현재 미국 증시를 부양시킨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부양시킨 원동력 수많은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영래포 잔고로 부양시킨 것도 있고 이렇게 보고 이게 개개인으로 따지면은 뭐 저는 이제 현금 서비스 같은 거에 비유를 합니다. 이제 긴급으로 우리가 갑자기 이제 돈이 부족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뭐 ATM기 가가지고 얼마 입력하면 바로 인출 가능한 거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현금 서비스 정도.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돈이 많아져서 좋아요. 뭐 먹을 것도 사고 뭐 사고 싶은 것도 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청구서가 반드시 날아오죠. 청구서가 언젠간 날아오고 이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돈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갚을 돈만 있으면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게 부족할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면서 봐야 됩니다. 언제 날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언젠간 날아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써야 되겠고 지난번에 잠깐 여기 반등 시점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멈추나 했더니 그냥 다시 내리꽂았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전까지는 점점 더 바닥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 한계치가 도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돈이 필요해도 이제 꺼내 쓸 돈이 거의 안 남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점점 그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안 그래도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지금 계속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은 계속 달리는 구조다. 그래서 약간 오버슈팅 마지막 활활 타오르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제 주의하면서 바라보되 그거를 먼저 예단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 관점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시로 좀 넘어와서 삼성전자부터 먼저 볼게요. 삼성전자 제가 적어둔 순서대로 삼성전자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에 비해서 지금 계속 약했죠. 1월 8일 이후에 가장 중요했던 752 라인을 돌파해서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53까지 안착해서 끝나는 시간을 좀 기다려봤는데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요 라인을 딱 그어두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751을 결국에는 못 넘어가면은 단계적으로 밀리고 그 단계적으로 밀리는 거는 요런 정도의 한 칸씩 그죠? 손쉽게 밀리기가 쉽다. 말씀드렸는데 딱 이틀 걸렸잖아요. 그죠? 그것도 뭐 하루 거의 다 내려왔고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지켰던 자리들 여기가 이제 뚫리면 그 다음은 다음 라인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음 라인은 72,000원, 그다음에 이제 7만 원 중반 라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는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없죠. 삼성전자 시총이 다른 것에 비해서 차이가 좀 많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가 이제 도와주지 못하면 시장은 더 갈 수 있어도 한계치가 이제 도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들여서 선물을 사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같이 이제 힘을 써주는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나 하이닉스처럼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그런 형태가 나와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면 언젠간 한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727, 725 방어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지킬 자리는 또 지켰는데 요게 다음 주에 넘어갈 때 다시 시도해 줄 수 있을지 751을 돌파하는 걸 아니면은 다시 다음 레벨로 떨어질지 요거는 다음 주에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시간대별로 라이브 방송 때 이제 적어놨던 건데 그대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10시 45분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이 환매수와 신규 매도 조합으로 순매수 3천억 선까지 올라와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 적어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약간 완화됐다라는 것도, 이제 초반에는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을 상당히 많이 적극적으로 덤볐었거든요. 월요일 거 위클리 콜옵션 보면은 개인이 여기 보시면 장 초반에 상당히 많이 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즘 이제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월요일 하루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땡기면 시장이 잘 못 갑니다. 반대로 풋옵션을 개인들이 아침에 이제 하루 전 정도만 돼도, 만기 하루 전에 이렇게 땡긴다면 반대로 시장은 그냥 날아가는 그런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이 원래 이제 당일 정도를 크게 신경 썼는데 하루 전까지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시기가 도래하냐면요, 점점 위클리 옵션을 모르면 시장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월, 화, 휴일이 없다 치고 일단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월요일 거 만기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을 신경 써야 되죠. 그다음 목요일은 또 위클리 옵션 목요일 거 만기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신경 써야 되죠. 자, 수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하루 전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신경 써야 되죠. 금요일은 월요일 위클리 옵션, 방금 전에 이제 월요일 거 위클리 옵션 수급에 따른 증시의 변화 때문에 금요일도 하루 전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신경 써야 되죠. 이 화요일 빼고는 위클리 옵션 영향력이 너무나 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위클리 옵션의 흐름을 장중에 계속 꿰고 있어야지만, 아, 시장이 지금 강해질 거구나, 약해질 거구나, 박스일 거구나, 강하구나, 약하구나, 오늘은 상승이구나, 오늘은 하락이구나, 오늘은 상승했다가 하락하구나, 오늘은 하락했다 상승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파악하기에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클리 옵션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우리 파생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있게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시간대별로 그 흐름 순서만 좀 익히시면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제 간간히 더 교육 자료들 올려드리고, 또 위클리 옵션뿐만 아니라 이제 선물 쪽, 주식 선물 쪽 넘어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파생 상품, 다양한 상품들로 이제 확대하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학습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구독자 단톡방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독자 단톡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규 구독자분들은 구독자 단톡방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적어도 해가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운영하는 거니까, 도움되시라고 운영하는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에 보면 이제 외국인 선물은 환매수 플러스 신규 매도 조합으로 유지되면서 순매수 5천억 선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들은 위클리 양매수로 콜 옵션이 축소됐었고요. 푸시 오전 대비 증가되는 모습. 여기까지 올려드리고 이제 그 뒤로는 적진 않았는데,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하자면 이제 즉 장 초반에는 외국인 선물 환매수 중심의 개인 콜옵션 중심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선물 차트를 보시면 장 초반에는 위에서 출발했다가 또 하락하는 모습, 지지받고 오후에는 외국인 환매수 증가와 개인 위클리 콜에서 위클리 풋으로 점점 이동하면서 양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지지 라인 어디서 보면 좋다. 장 초반에는 일단은 아침에는 이제 박스 관점을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어느 시점을 통과하면 이제 박스는 깨진다.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름 보세요. 그 시점 전까지는 박스 관점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깨니까 더 이상 박스로 안 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카톡 글을 복귀하면서 한번 시장의 흐름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맞춰보면서 풀어가시면 어느 정도 눈이 조금 더 트일 거라고 시야가 좀 트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점들 넘어가면 이제 박스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준 라인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점 이 기준 넘어가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아직도 과거의 관점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근처에 왔을 때는 긴장하고 살피고 접근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니면은 항상 유연하게 내가 만약에 기준 라인 전까지 기존의 박스 관점을 봤다면 커트하고 다시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런 구간 박스가 깨지는 어떤 라인들을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고, 지지는 오늘 완벽하게 정확하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에서 왔기 때문에 콜옵션 가지고 혹은 선물 매수나 이런 롱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숏보다는
빡스긴 해도. 그래서 파생반과 그다음 주식반에서는 동국 산업을 전일 소개해드렸는데 미처 팔지 못한 분들이 계셨죠. 자, 동국산업 주식반, 전 주식반 파생반 둘 다 있기 때문에 주식반에서는 전일 소개해드린 거 동국산업이 급등 났는데, 솔직히 이거면은 늦게 보신 분들 일하시다가 못 팔 수 있어요. 매도 사인은 나왔는데 이거 매도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으로 한 10분 이내에 처리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못 합니다. 여기서 6,700원 매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 혼자 매도한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될 겁니다. AS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 마칠 때쯤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놓치신 분들 6,700 다시 한번 보자. 아직은 깨지지 않았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너무 무리하게 괜히 밑에서 더 팔지 말고 하루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내일 팔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같은 가격에서 팔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파셨던 분들도 종가 부근에 다시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 함께하자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다시 파신 분들도, 수익 내신 분들도 다시 들어가서 똑같은 가격 부근에서 같이 매도할 수 있는, 금요일에는 이 정도면 다 매도할 수 있죠. 이 정도면 다 매도할 수 있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 자리. 그래서 동국산업을 소외되는 분들 없이 다 마무리를 짓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래서 뭐 동국산업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14% 이제 수익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 이나 여기 18%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은 이제 전일 놓친 거죠. 전일에는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이, 그다음 전일 놓쳐가지고 같이 이제 판 거고, 다시 여기 작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아예 없었거나 재매수하셨던 거, 종가에 재매수하셔서 다시 수익을 내신 분들의 인증이고요. 그렇죠? 4.49 정도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반에서는 우리 이제 파생반 에이스 분께서 올려주신 이제 1,900만 원짜리 수익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270만 원, 40만 원대 수익, 470만 원대 수익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30만 원대 수익, 다양한 수익이 올라와 있고,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올려주시는 것들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계속 드니까,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공부해 주시고 매매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야간 선물 보셨던 분들, 금요일에 이제 야간 선물 보셨던 분들은 나스닥에 비해서 좀 강한 느낌 좀 받으셨을 겁니다. 나스닥이 PPI 발표 이후에, 그다음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도 조금만 올라가도 같이 되게 빠르게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 결국에는 나스닥이 거의 뭐 약보합으로 끝났어요. 근데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약보합으로 끝났고, 나스닥이 한 1%, 나스닥 선물이 1% 정도 빠졌는데 강했잖아요. 상대적으로. 이는 이제 외국인들이 베팅 상황과 좀 연결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목요일까지 이제 외국인은 선물에서 종합 평가 손실 중이었는데, 자, 요 자리죠.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에서 상승 포지션에서 손실 중이었는데, 그거를 다시 수익으로 극복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만큼 매수 단가가 높았고, 그다음에 좀 근처에서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엔 금요일에 평가익 전환을 만들어낸 상태. 이제 여기서부터 평가익을 일단 만들었으니까 처리를 하고 스위칭을 할지, 아니면 이걸 더 강화시킬지, 더 싸게 수량을 늘릴지, 이 세 가지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보면서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종가에 신규 매수가 한 2,700억 가량 들어왔었습니다. 매도 베팅을 하고 매수 베팅을 하고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투신이 양쪽으로 다 쌓고 있어요. 이게 봐 보이시죠? 주황색이 거의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게 이제 투신의 종가 신규 매수 베팅입니다. 여기 보시면 투신 신규 매수 베팅 주황색 바가 딱 크게 올라왔죠. 이게 종가 시간에 급등했던 거 한 2,700억 정도 들어왔는데, 투신은 지난번에는 매도 베팅을 종가에 하고, 그다음에 매수 베팅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최근에 2월 들어서는. 근데 그거를 청산하지 않고 계속 미결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월 만기에 청산 싸움으로 가든 롤오버를 하든 뭐 앞으로 이제 투신이 결정을 짓겠죠.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중립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로 커지고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매수의 힘도 커지고 매도의 힘도 매도 베팅의 힘도 커지고 있다. 투신은 이제 1월 달에는 한쪽으로 좀 쏠린 형태에서 이제 성공률이 좀 높았는데 2월 달에는 양쪽 커지면서 이제 성공률이 반반으로 나뉜 거죠. 그래서 투신은 그냥 이제 참고사항, 또 어떤 쪽이 이제 청산이 됐는지도 앞으로 남은 만기까지 좀 지켜볼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투신의 이제 배팅이 나오면서 선물이 종가 급등으로 353.80으로 마감했었죠.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12월 15일 이후로 선물 매수 누적이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상승세에 있었던 2월 1일 이후로는 4조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혹시 돌아선다면 여기서 더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이냐? 누적 2조 원 정도를 쌓았다면은 보통 이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쪽 힘을 완벽하게 키우지 않고 외국인들은 적당히 박스세를 유지하는 걸 더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는 상승세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의 일부 증시의 경우에는 박스를 만드는 걸 되게 선호하죠. 그러니까 위아래 갖춰놓고 위에다가 매도 때리고 아래다가 매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ATM기로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집어넣고 쭉 가는 거고 장투하면서. 근데 우리 증시를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올라왔으면 보통 이제 매도로 가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았는데 이제는 한 11월부터는 그게 틀어졌었죠. 11월에 공매도 긴급 금지 조치 이후로는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제대로 익절하지 못하고 되돌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휘둘리는 현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2월 14일에 20년 이상 동안 유지했었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면서 어떤 외국인들이 지금 진입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외국인들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그래도 외국인은 외국인이다. 결국에는 과거에 했던 습성들이 점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확대를, 외국인들이 선물에 대해서 확대를 더 시킨다면, 즉 매수량을 더 늘린다면 오랫동안 천천히 방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변화의 정점에서 금요일에 삼각 수렴권 상단에 가져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쌍고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기 삼각 수렴을 돌파해서 날아갈 것이냐, 여기서 저항 한번 맞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서 틀어질 것이냐, 여기 또 전체 추세를 지키는 여기 갭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여기에 힘을 지키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 문제죠. 그래서 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종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삼각 수렴권 상단에 갖다 놓은 상태. 마치 이제 11월에 긴급 공매도 금지 때, 이때죠. 외국인들이 포지션 하방 베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다가 갑자기 긴급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렇게 장대봉으로 돌아서는 모습, 안 깨고 이 자리에서 횡보했었죠. 11월 달에 마치 이런 상태가 지금 재현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상당히 흡사하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환매수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스위칭이 훨씬 빨리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5조 원 이렇게 때려냈어도 4조 원, 5조 원 때려낸 시기에서 스위칭이 여기 와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여기 와서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여기서 벌써 스위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좀 빨라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월 만기까지 남은 18거래일 동안에 18거래일 동안의 변화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제 3월 만기까지 남은 18거래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 같이 한번 챙겨본다면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는 상방입니다. 개인과 금융투자가 이제 합성 포지션이 하방인 가운데 포지션 전환이 일어나는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이제 누르려고 할 거고, 외국인들은 현재까지는 이제 끌어올릴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상태인 거죠. 개인들은 이제 금융투자 쪽에, 외국인 반대 쪽에 지금 서 있는 상태고요. 포지션 전환이 있을지 주목되는 상태고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추세, 현재는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단기 요 시기 동안에는, 그래서 이 추세와 전고 테스트를 할 것이냐, 전고는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넘어가서 여기 구간을 향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전고 테스트를 하고 돌파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쌍봉에 막혀가지고 꺾여져서 내려오려고 할 것인지, 되돌릴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환점,
변곡점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변곡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기 다음 주. 물론 다음 주에 뭐 그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 다음 주부터라는 거지 다음 주에 일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횡보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2월 말에 PC 물가지수 발표부터 3월 FOMC 그 다음에 시기에 다시 이제 3월 만기까지 이런 식으로 요 중간에 끼는구나. 그래서 요때 시기 3월 만기 요 시기가 그 변화의 가장 정점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의하자면 주의해야 될 거고요. 아니면 기회가 되자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파생 트레이더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시간을 끈다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단은 또 여러 가지 테마가 지금 또 다시 돌고 있잖아요. 목요일에는 뭐 초전도체 돌고 금요일에는 그 의료 대란 관련해 가지고 뭐 케어랩스 그다음에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이런 것들 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테마가 다시 돌기 시작하면 돈이 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식하시는 분들, 현물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나리오상으로 갖고 있던 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8시 2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단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와 입장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